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성성한 노년,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 4회차 시작합니다. 연일 날씨가 무덥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건강 잘 챙기고 계시지요? 네. 이런 무더운 날씨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어린 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수년 동안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어떤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이런 올림픽이 그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마음속으로나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화면에 보시듯이 노년의 성욕구와 생식 기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회차였죠. 이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고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지만 다음 기회에 이 4회로 미루고 얘기를 끝냈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자, 4회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이 성욕구가 이런 우리의 생식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내부의 생식기에 어떠한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런 성욕구가 발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시듯이 생애 주기별 성욕구의 변화를 알아볼까요? 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네요. 저랑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저 선생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생애 주기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전 생애에서 청년기와 그렇죠. 어린 시절과 청년기 있고요.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노년기는 인생의 전 생애 주기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애 주기별 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자, 청년기에는요. 사춘기 시절을 지나왔지요. 성 호르몬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활발하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기이지요. 또한 성 문제에서는 이성의 몸에 신체에 접촉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중장년기를 보면요. 중장년기는 갱년기 증상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남녀 모두 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청년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와는 다른 그러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발생해서 성욕의 감퇴가 서서히 이렇게 감퇴가 되는 그런 시기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개인적인 원인이 있지요. 다양한 원인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그런 신체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노년 세대의 선생님들은 성에 대해서 또 성욕에 대해서 성욕이나 성욕구나 같이 혼용해서 쓰입니다. 성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한 사회의 환경, 사회 인식도 노년의 성욕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성욕구는 조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욕구가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있어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선생님들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면 우리 이 영상 밑에 보면 댓글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 가능하시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댓글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5가지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굉장히 즐거워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5가지 욕망의 즐거움에서 인간은 오욕락에 빠져서 사는 존재다라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5가지 욕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식욕입니다. 또 먹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으면은 자야 되지요. 예, 수면욕입니다. 먹고 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다 좀 인간이죠. 우리 사람은 돈을 법니다. 무엇인가를 벌어서 그 버는 양이 커질수록 행복감을 느끼지요. 재물욕입니다. 식욕이 있고요. 수면욕이 있고요. 그 다음 재물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종종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대화를 하시다가 내 명예를 걸고 말이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는 우리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높은 지위,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요. 명예욕입니다. 인간은 명예를 추구하는 동물이지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식욕, 그죠? 수면욕, 또 재물욕, 명예욕.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성욕입니다. 성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본능 중에서 아주 강력한 본능이지요. 그 본능이 있기에 인류는 태초서부터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후손을 잉태하고 또 키우고 인류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욕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구고 가장 강한 즐거움을 우리 인간한테 선사하는 욕구이지요. 그런데요. 성욕이 그러면 사랑하고 같은 것일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성욕은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다. 네,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요. 맞다라고요. 또 성욕은 사랑하고는 같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같지는 않지만 뗄 수는 없는 관계다. 이 말씀도 수긍하실 거예요. 3번째, 성욕이 크면 사랑도 커지고 사랑이 커지면 성욕도 커진다. 자, 선생님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요. 우리 사회에서 성욕이 생겨서 발현을 해서 우리 어떤 대상에게, 이성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더 나아가서 성폭행까지도 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보셨잖아요. 매스컴에서 막 시끄럽게 얘기가 나오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러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욕이 크면 사랑도 커지고 사랑이 크면 성욕도 커진다라는 얘기는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성욕과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성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우리 남녀가 성욕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체적인 접촉이지요. 그런데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고 사랑이 무럭무럭 생기지는 않잖아요. 사랑의 목표는 정서적인 결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음 심자, 날 생자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
상대의 정서와 나의 정서가 하나로 엮어지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사소통이다. 그러한 몸짓 언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목표는 정서적인 결합이요. 성욕의 목표는 신체적인 접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년기에는 성욕구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장년기엔 서서히 내려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노년기에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막 대놓고 나는 성욕이 막 일어나고 있어 라고 막 말 못하죠. 성욕구가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욕구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성욕구에 따른 생식기 기능과 순환 구조를 알아보자 라고 화면에 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딱 하고 그림에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도, 사회 시간에도 생식기 모양이 나왔네요. 지난 시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두 개의 그림이, 남성 생식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남성의 생식기를 정면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놓고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은 활발하게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외부로부터 성적 자극을 받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성적인 어떤 친밀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원인으로 남성은 성적으로 이렇게 어떤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남성의 생식기는요, 자 보세요. 음경이 보이시지요? 음경이 발기된다라고 화면에도 나왔지요. 음경이 발기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주위 친구분들한테도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발기가 돼요. 성적 자극으로 인해서. 그리고 발기된 상태는 음경 안에 두 개의 해면체 중에서 하나의 해면체가 계속 발기하도록 유지시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는 음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음낭 안에는 고환이 있고요. 고환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들어진 정자는요, 어디로 갑니까? 그 위로 보시면 관이 보이시죠? 기다란 관이 보입니다. 정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자는 정관을 따라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우리 방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방광 옆에는 직장이라고 기다랗게 어두운 모양으로 있지요. 직장의 끝은 항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광 밑에 보시면 동그란 또 기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남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생식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립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관 옆으로 보시면 또 이런 주머니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낭입니다. 정낭, 정자를 보관하는 주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고안에 있던 정자는 정관을 통해서 정낭이라는 곳에서 보관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전립선액은 약알칼리성의 우윳빛 액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약알칼리성이라는 거는 pH라는 수소 이온 농도의 그 영업 약자 표기예요. pH를 쓰는데요. 우리 수소 이온 농도는 총 14단계가 있습니다. 가운데 딱 7이 중성이에요. 중성물질, 대표적인 중성물질은 우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보다 1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요.
7보다 위로 올라가서 14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알칼리가 아주 강한 거지요. 최고의 알칼리성 막 염산, 가성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물질들을 다 녹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는데 우리 전립선 액은 알칼리성 pH 7.5예요. 약 알칼리성. 아주 알칼리성이 조금 알칼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자와 이 전립선 액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기관은 만나요. 만나서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되면 전립선 액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액입니다. 정액 다 아시죠? 전립선 액과 정자가 혼합이 돼서 정액이 되고요. 그 정액은 정로를 통해서 우리 요도라고 되어져 있지요. 남성은 요 소변이 나오는 곳이나 정액이 배출되는 곳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액이 요도를 통해서 음경의 두 개의 해면체 중에 하나의 해면체에 있는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남성이 외부에서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음경이 발기가 돼서 어디를 통해서 이 정자가 정액이 되어지고 그 부분이 외부로 나올 수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화면에 남성은 성호르몬의 분비로 음경이 발기한다. 음경 해면체가 기능해서 발기가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성적 자극이 점점 강해질수록 이 남성의 발기된 음경에 들어있는 정액은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요. 그 부분을 우리는 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성은 일단 사정이 끝나면 발기되었던 음경이 급격히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기하면서 얻었던 성적인 만족감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그 부분을 모든 게 해소됐다 하는 해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성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도 지난 시간에 보여진 그림과는 조금 달라요. 지난번에는 정면으로 보여졌고요. 지금은 측면에서 보여지네요. 자,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극에 의해서 이 생식기가 변화합니다. 외부 생식기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지금은 내부 생식기만 보겠습니다. 남성의 발기된 음경은 여성의 신체와 접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요. 여성의 신체 중에서 외부 생식기에 해당하는 질 입구까지 남성의 생식기는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성의 질 내부는 강한 강한 산성이에요. pH 4.5에서 6.5 정도로 무척 강한 산성입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이유는 여성의 자궁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생식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성의 정액은 어떻습니까? 약 알칼리성이에요. 약 알칼리성이 가지는 정액이 질 입구를 통해서 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는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 여성의 몸에 남성이 한번 움직이면서 여성의 몸에 들어오는 정자는 약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몇 마리 정도 될까요? 2억 마리입니다. 2억 마리의 정자가 정액 속에 들어와서 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성의 질이 산성이에요. 깜짝 놀라죠? 정액 입장에서는. 정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 2억 마리 중에서 많이 죽어요. 근 7, 80%는 다 죽고요. 겨우 이제 살아남는 정자는 한 100마리 정도라고 해요. 그 100마리 정자가 여성의 질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더 앞으로 안에 있는 난자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정자가 다 난자를 만나러 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는 강한 산성이라서 한 마리의 튼튼하고 건강한 정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정자들이 그 한 마리의 정자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 정자가 원만하게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본인들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산성인 질 속에서요. 이렇게 해서 이 남성의 생식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자는 꼬리가 있잖아요. 여성은 꼬리가 없고요. 여성의 난자는 꼬리가 없고요. 남성의 정자는 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가 꼬리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자는 꼬리가 없어요. 꼬리 있는 남성이 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의 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자는 이제 그 나머지 정자의 희생으로 이제 열심히 난자를 만나러 갑니다. 난자를 만나러 어디로 갈까요? 질을 거쳐서 자궁으로 갑니다. 아기가 생기는 자궁 벽을 타고 막 올라갑니다. 난자는 거기에 없어요. 난자는 어디 있을까요? 자, 난자는요, 우리 난소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는 꼬리가 없어요. 그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자는 열심히 막 헤엄쳐서 움직이는데 남자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난소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생님들 지난 시간 기억해 보세요. 난소 위에는 나팔관이 있습니다. 왜? 나팔관 모양이 한 10에서 13cm 정도로 난소 위에 탁 덮어져 있는 모습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그 끝은 손가락 모양으로 된 선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위를 덮고 있는데요. 그러면 난소에 있는 난자는 가만히 있는데 나팔관의 그 선모가 난자를 쏙 빨아들입니다. 신기하지요? 예. 그래서 난소에 있는 난자를 나팔관 그 선모가 쏙 빨아들여요. 그러면 난자는 나팔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궁벽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자궁벽 그 안쪽은 우리 난소가 있고 나팔관이 있고 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자는 자궁벽 따라 쭉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나팔관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어디서 만날까요? 나팔관에서 만납니다. 어느 선생님들께서는 어디 뭐 자궁에서 만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만나나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어디서 만난다고요? 네, 나팔관에서 만납니다. 나팔관이 난자를 쭉 빨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정자가 난자랑 나팔관에서 만나고요.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 자궁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나팔관에서. 수정이 돼서 이 자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10달 동안 거의 자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남성이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발기를 하고요. 여성은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질 입구에서부터 분비액이 생깁니다. 우리 윤활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이 편안하게 저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굉장히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특히 여성의 몸은 남성의 생식기에 어떤 그런 청결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외부 생식기인 질 입구서부터 만약에 남성의 생식기가 청결하지 못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성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성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입구에서부터 자궁, 경부, 자궁, 난소, 나팔관
전부 염증이 생기고요. 질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 선생님들께서는 청년기 때부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남성 선생님들의 생식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팔관 얘기를 잠깐 더 할게요. 나팔관은 이렇게 10에서 13cm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 두께가 머리카락 두께입니다. 거기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두께처럼 얇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 나팔관이 막히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수정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나팔관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선생님, 여성 선생님들께서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성과 여성의 성욕구에 따른 생식기능과 순환구조, 성호르몬의 영향과 정서적 친밀감으로 성욕이 증가한다 하고, 그 다음에는 남성의 그 어떤 생식기의 그 역할과 또 성적 자극으로 인해서 질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하고요. 외부 생식기인 클리토리스 등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최고의 쾌락의 가장 끝인 오르가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생식기 기능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재밌는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가 노년이 되면서 남성은 어때요? 전립선하고 고환이 기능이 축소되지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질의 위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거니와 또한 노년이 되면 내가 노화가 되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는 시기구나 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노년 선생님들, 노년 세대들은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지요. 자, 아름다운 몸의 대화를 나누는 성성한 노년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노년인 거예요.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기운차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어떠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즐거워지셔야 됩니다. 항상 즐겁고요. 또 어때야 되죠? 항상 활기차고요. 즐겁고 활기차고 또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선생님들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영상들이 복지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항상 배우시는 자세로 즐겁고 활발하고 또 또렷하게 배우고를 세 가지 고고고를 실천해 보세요. 우리 쓰리고라 그럴까요? 자, 쓰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즐겁고 또 활발하고 또렷하게 배우고, 자, 쓰리고 이제 앞으로는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노년의 성생활이 매우 행복해지고 즐거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5회차가 있어요. 자, 5회차에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요. 성건강, 생소하신가요? 성건강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들은 모두 성에 대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